손으로 왱왱 돌렸던 수동식 전화기 교환원입니다. 어디로 연결할까요? 김민호. 전화기를 왱왱 5-6바퀴 힘차게 돌리면 교환원이 나와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연결해줬다. 그땐 그랬지. 2016년 1월 우리의 가슴을 웃기고 울렸던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성황리에 종방했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지금을 찾아볼 수 없는 옛 물건들을 몇 가지 봤던 기억이 있다. 그중 몸체에 손잡이가 달린 돌리는 자석식 발전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인데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그때의 추억을 소환했다. 국내에서 1970-1980년 초반 사이 주로 사용했던 돌리는 전화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별히 관공서나 학교, 부유한 가정집, 동네를 대표한 긴급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마을. 이 통장 집에서만 볼 수 있던 아주 귀한 수동형 통신 장비다. 1970년대 이 수동형 전화기에 붙은 핸들을 돌리면 교환원이 나오고 전화번호나 지역명을 말하면 교환원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교환원이 안내 상담사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아이가 학교에 아픈 상태로 등교하거나 방과 후 집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던 부모는 마을 이장집을 서둘러 찾아가 전화기 몸체에 달린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힘껏 5-6바퀴를 왱왱 돌려 자가 발전을 일으키면 그 전기가 곧바로 교환국에 송신된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어디를 찾으십니까? 라는 예쁘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면 이 부모는 지역과 학교 이름만 대면 교환원이 학교 교무실로 연결시켜줬던 추억의 기계식 수동전화였다. 1970년대 교환원의 모습. 이후 학교 담임 선생님이 길동아,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받아볼래? 라고 교무실로 데리고 갈 때 이때가 가장 설레고 긴장됐다. 전화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아주 신기하고 궁금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아빠 뭐라고? 안 들려? 목소리가 끊겼고 점점 아빠의 목소리는 전화 속에서 사라져갔다. 아무래도 수동식이었던 돌리는 전화기는 음질도 좋지 않았고 잡음도 좀 심했다. 요즘 말하면 감도가 좋지 않았었다. 선도, 기계도 아날로그인데 다 교환대까지 한 번 더 거쳐 가야만 해서 이런 노이즈는 더욱 심했다. 보통 자식을 입대시킨 군부대, 부모님이 입원한 병원 외에도 도청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에 용무가 있을 경우 흔히들 사용했다. 당시 교환국에 근무하는 교환원들은 전부 여자였다. 이 교환원들의 처우는 상당히 좋았고 주변 인프라 관계가 고위 관료직들이 많아 파워 또한 상당했다. 왜냐하면 관공서, 경찰청, 청와대, 검찰청, 법원 등의 고위공직자 또는 그의 비서들의 1급 보안 내용까지 듣기 때문에 계급과 처우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교환원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확인된 바 없다. 이들의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사실상 어느 지역, 어느 건물에 짱 박혀 있는지 보기도 만나기도 힘든 비밀 요원 같은 직업이었다. 결국 교환원은 일반인 사생활 얘기부터 국가 비밀 정보까지 세상 일을 모두 꿰뚫고 있는 전화감청이 가능한 직업이면서도 이를 얘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술을 아주 좋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위 관료직으로부터 감청 내용을 지켜달라는 일종의 로비로 술을 접대받으면서 술이 상당히 늘게 됐다는 당시 한 교환원 출신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현재는 옛날 손잡이로 돌리며 전화를 걸었던 수동식 자석 발전. 전화기가 가끔 골동품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팔리고 있다. 그 이면의 숨은 성격들도 종종 공개됐다. 농협, 면사무소 전화 업무가 많은데 특히 교환원에게 가스나야라고 부르거나 결혼했니? 남자. 친구 있니 등의 반말 섞인 장난 전화가 줄을 이뤘다. 상습적 장난 전화를 거는 그들에게 교화원들도 야이 XX야. 장난 전화 하지 마라. 너희 집 전화번호, 주소 다 안다. 너희 부모에게 이른다 등 욕은 욕으로 응수했다. 전화 교환 업무도 바쁜데 이런 장난 전화 받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며. 우리도 화풀이 할 때도 있다고 이 교환원은 말한다. 그렇지만 무거웠던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 자가 발전을 시켜 전화기 몸체 우측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왱왱
5-6바퀴를 시계 방향 쪽으로 힘차게 돌리면 교환원이 네 말씀하세요.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라는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돌렸던 총각들의 옛 추억도 새록새록하다. 총각들은 참다 못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과 나이, 회사가 어디냐고 다짜고짜 묻는 전화에도 찡그림 없이 유연하게 대처한 교환원. 많은 총각들이 교환원의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에 반해 당시 내 여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들 사이에서도 입방아에 오를 만큼 인기가 절정이었다. 반면 얼굴이 예쁠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서 근무하지? 3대 물음표가 유행처럼 번질 만큼 당시 교환원들의 인기가 높았다. 1980년 중반 이후 전화기 몸체에 동그란 형태의 숫자, 다이얼을 넣어 만든 옛날 기계식 다이얼 전화기가 도입, 사랑받으면서 더 이상 돌리는 전화기는 생산이 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전자식 다이얼 전화가 생겨나면서 교환원을 연결하지 않고 직접 발수신이 가능해졌다. 결국 상냥하고 친절한 교환원의 목소리도 돌리는 전화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이얼 전화기를 찾는 이가 많다고 한다. 현재 손가락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과 달리 손가락을 걸어 우측으로 끼리릭 마이너스 끼리릭 돌리는 그 맛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재밌다. 게다가 따르르르르르릉 하고 울리는 벨소리가 언제 들어도 정겹고 인상적이다. 그야말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때 그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상냥하고 친절했던 교환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그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나 싶다. 그땐 그랬다. 우리 오면 시골 할머니표 군고구마 생각이 아빠 퇴근보다 군밤을 더 기다렸던 그때의 추억. 오늘 같이 펑펑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면 시골 할머니가 아궁이 숯불에 구워줬던 옛날 군고구마와 군밤이 더욱 생각난다. 그땐 그랬지. 13일 공공투데이 서울 중앙본부 사무실에 출근해 그땐 그랬지. 옛날 특집을 작성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새벽부터 눈이 계속해서 펑펑 내리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 위에 하얗게 수북히 쌓인 눈을 대충 치우고 회사로 출근했다. 이날처럼 눈이 내린 겨울에는 무엇보다 군밤과 군고구마가 가장 생각난다. 그래서 이날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숯불 아궁이에 구워졌던 구수한 겨울철 군밤, 군고구마의 옛 추억을 소환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마당 한 곳에 커다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타고 남은 숯불로 군고구마와 군밤을 구워줬다. 그냥 호호 불어먹어도 맛있는데 할머니표 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곁들여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골 맛이다. 주둥이에 까맣게 묻혀가며 군고구마와 군밤의 껍질을 까고 호호시켜 먹었던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른다. 할머니는 얘야 채알라 천천히 먹으렴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며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표정이다. 당시 시골이라는 고향과 부모님 댁에 그리운 추억이 있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아련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시골에서 긴긴 하룻밤을 밤새우며 행복했던 추억이 눈이 오는 이날 같은 겨울철이면 할머니 생각이 더욱 난다. 추운 겨울철 누구나 군밤, 군고구마 추억 하나쯤은 있다. 시골이 없어 시골 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길거리에 연탄을 피우고 석쇠 위에 올려진 노랗게 익어가는 군밤, 손수레 위에 드럼통을 개조해 장작을 피우고 그 위에 군고구마를 굽는 아저씨의 모습이 도시에서도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2003년 1월부터 거리와 도심에 미관을 찌푸린다는 불법 노점상을 전면 단속해서 부터다. 한때 불꽃 튀는 경쟁이었던 붕어빵 장사도 덩달아 없어졌다. 추운 겨울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와 버스를 기다리다 먹었던 군밤이 자꾸 생각난다. 특히 겨울철 라이벌 간식이 오뎅이나 붕어빵이었다. 매년 시골 산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을 알밤을 줍거나 황토밭에 가장 튼실한 고구마를 심고 수확,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손자, 손녀의 겨울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때마침 손녀, 손자들의 겨울 방학이 돼서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마솥,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고 남은 숯불에 직접 구워주셨던 그때 그 시절. 군밤과 군고구마가 구워지는 동안 할머니와 손주가 따뜻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도란도란 정감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과 정을 키웠었다. 오죽하면 당시 군밤 타령이 흥행했을까? 군밤 타령은 신민요로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여서 가사를 바꿔 노래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 민요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나는 총각 너는 처녀 총각이 어허 얼싸 잘 놀아난다 얼싸 좋네 마이너스 아 좋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흥에 겨운 추억들이 한 번쯤 있다. 처음 총각 처녀 대신에 여러 가지 상대되는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재미있는 내용의 게임 노래가 만들어졌다. 한때 기타를 메고 노래 부르기 운동을 펼치던 전석환 씨가 그렇게 불러서 널리 보급됐다. 어쩌면 원곡의 군밤 타령보다 재밌게 개사해 즐겼던 군밤 타령을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른다. 요즘 노점상 단속이 심해져서 군밤, 군고구마 아저씨를 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물론 먹거리도 그만큼 많아졌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팔고 있는 수고에 비해 매출도 적다. 대신 길거리 분식점에서 파는 추운 겨울 오뎅이나 떡볶이, 튀김에 밀려 결국 도태됐다. 옛날 이맘때쯤 고구마 장사 중에는 어린 고등학생들도 참 많았다. 그만큼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 장사로 제격이었다. 수능이 끝나면 고물상에서 드럼통을 구해 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예쁘고 착한 남녀 고3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이들이 기특해서 그냥 맨손으로 지나가질 못했다. 지금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본인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돈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접게 됐다. 더욱이 편의점, 햄버거, 피자 등 매장의 급격한 학생 알바 고용은 이를 더욱 후퇴하게 만들었다. 눈이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는 겨울 이맘때면 군밤이나 군고구마 한 봉지를 손에 들고 퇴근길에서 사들고 왔던 그때 그 시절 아빠가 생각난다. 지금 옆에 계실지도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빠보다는 군밤, 군고구마를 더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땐 지금보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었고 먹을 것도 궁핍하던 시절이었다. 쉽게 시골 밭이나 산에서 구할 수 있던 군고구마와 군밤이 내 생애 최고의 간식이었던 것 같다. 문득 캠피장에서 야시장에서 우연히 여행 중에 숯불 위에 올려진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볼 때 옛날 어린 시절의 할머니,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땐 그랬다. 시골 논에 탔던 얼음 썰매가 그립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맘때쯤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뒷산에서 미끄럼 탔던 그 시절. 그땐 그랬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이틀 전에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캐롤송인 징글벨 가사에 나오는 첫 소절이다. 정부가 남은 연말 연시와 내년 신정 연휴 등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격 중단 조치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올 겨울 썰매 탈 곳을 잃어 기분이 조금 언짢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에 가서 썰매 이상의 상당한 스릴과 재밌는 추억의 썰매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웬만하면 중장년층 부모들이라면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요즘 부모 세대는 겨울철 자녀들에게 동심을 되찾아주기 위해 추억의 얼음 썰매장을 많이 찾곤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태로 이마저도 기회를 놓치면서 겨울 방학을 이용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정겨운 고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도심에서는 눈이 내려도 아스팔트에 차들이 지나다 보면 금방 쌓였던 눈도 녹아 없어지거나 쌓이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런데 시골은 왜 이리 눈이 자주 오고 눈 녹을 틈도 없이 수북히 쌓이는지가 알 수 없다. 겨울 시골 마을 곳곳에는 기상청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마을. 주변에 둘러싸인 높은 산맥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시골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엄청 쌓여 있으면 이제부터 아이들 천국이 시작된다. 당시 눈 오면 아이들은 마냥 즐거웠고 지금 아이들 역시 눈을 대부분 좋아한다. 반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될수록 길에 눈이 쌓이면 미끄러져 다치거나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눈이 불편해지며 왠지 반갑지가 않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릴 때 눈에서 뛰놀던 시절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았다. 많은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눈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마음이 여리고 동심의 세계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눈이 오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 눈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면 몸이 얼어붙고 손이 시려워 아이들이 모여 여기저기 논에서 별을 추수하고 쌓아둔 지푸라기를 모아 불을 지펴 얼었던 손도 녹이고 젖은 신발도 말린다. 당시 이런 불장난을 많이 했었는데 이를 보고 어른들은 지나가다 하나같이 불장난하면 자다 오줌 싼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내뱉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불장난하는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타일렀던 말로 애써 겁을 줬던 것 같다. 그러다 간혹 논에 지푸라기 엄청 쌓아둔 수십 개의 다발에 불이 엉겨붙어 홀딱 태워버리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꾸중 듣고 지푸라기 값을 고스란히 물어주며 죄송했던 기억도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됐다. 그 다음 눈싸움이 끝나면 눈사람을 만든다. 열심히 눈덩이를 굴리면서 나는 어떤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면 전혀 다른 눈사람이 탄생한다. 집에서 목도리, 장갑, 빗자루, 모자, 삽 등 온갖 표현할 물건을 챙겨와 최대한 멋진 나만의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해가 저물기도 전에 절반 이상 녹아 사라졌던 허망함도 좋은 추억이 됐다. 27일 공공투데이 그땐 그랬지. 옛날 특집보에서 다룰 추억의 썰매 얘기를 본격해보겠다. 동네 아이들과 비탈진 뒷산이나 경사진 마을 언덕길로 향한다. 아이들 손에는 각자 비닐 비료 포대를 쥐고 질질질 뒷산을 행해 전력 질주로 끌고 간다. 이도 없으면 붉은색 다라 또는 세숫대야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로 향한다. 그야말로 진풍경이 따로 없었다. 썰매 대용인 아무것도 속에 넣지 않은 비닐. 비료포대만 타게 될 경우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다 돌뿌리에 엉덩이 꼬리뼈라도 부딪히면 그야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 그래서 비료포대 안에 웬만하면 지푸라기라도 잔뜩 넣어 쿠션을 만들어 소중한 엉덩이를 지켰던 그때 그 시절. 언덕에서 미친 듯이 타고 내려오면 시원한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 맛. 이를 지켜보다 어른들마저 재밌어 보여 미끄럼을 따라해보다가 결국 체력 방전으로 기절하고 만다. 반대로 아이들은 무한 체력에 하루 종일 즐기다 해질 무렵에나 집에 돌아왔던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특히 돈 주고 탈 수 없었던 시골 논이 꽁꽁 얼어붙어 얼음 위에 탔던 진짜 눈썰매가 마냥 재밌었다. 논에서 타는 얼음 썰매장에는 항상 어디에서 왔는지 강아지가 꼭 따라와 더욱 재밌었던 것 같다. 돈 주고 타는 요즘 썰매장보다는 훨씬 더 재밌었다. 이때 누나가 등을 밀어주고 오빠가 앞에서 썰매를 끌어주며 신나게 즐겼던 추억이 있다. 윗동네 아랫동네 편을 갈라 자존심 레이스를 펼쳤던 추억도 덩달아 새록새록 생각났다.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맘때쯤 딱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겨울인 듯하다. 이제는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최근 기후 변화 탓에 눈도 잘 내리지 않고 이런 소소한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며 이제는 느끼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마냥 아쉬울 뿐이다. 그땐 그랬다. 그 시절 껌종이 따먹기 기억하시나요? 껌 좀 씹었던 아이 vs 껌종이 잘 따는 아이. 상대의 껌종이를 따서 내 손에 수북한 껌종이들과 쌓여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그땐 그랬지. 지금은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된 40-50대에 어느덧 중년이 돼버렸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구입하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억의 사연들이 있다. 이 중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사이 껌종이 따먹기 시절,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그때 그 시절 가장 핫했던 추억의 껌종이 따먹기를 17일 공공투데이 그땐 그랬지. 옛날 특집보 주제로 정하고 추억을 슬슬 소환해봤다. 당시엔 껌종이 따먹기 외에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종이 따먹기, 깡통차기, 술래잡기, 오징어다리, 대나무 스키 타기,
땅 따먹기, 고무줄 넘기, 벼슬치기, 자치기 놀이, 동네 야구 축구, 숨바꼭질, 화투놀이, 엽전 따먹기, 제가치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면서 자랐던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껌종이 따먹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다. 당시 껌종이는 한 면은 한글로 돼 있었고 반대편은 영문으로 표기돼 있었다. 80년대 출시된 껌종이는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나열해봤다.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껌 CM송이 틀어 박힌 게 있다. 그만큼 껌 사랑은 강력했던 것 같다는 소리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롯데 껌의 TV-CF와 함께 절로 흥얼거리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들도 이 노래만큼은 잘 불렀을 정도로 당시 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 때문인지 이빨새 껌을 넣고 똑 소리내며 껌을 씹는 재주를 보인 이른바 껌 씹는 아이가 상당히 인기를 누렸다. 이 껌은 학생들 간 깡이기도 했다. 일진 학생들은 엉덩이 뒷주머니에 항상 껌을 달고 살았다. 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깡다구의 힘을 발휘하는데 깜만한 역할은 없었다. 짝짝 똑똑 소리내면 입꼬리를 한쪽으로 몰고 씹으면서 눈을 째려보는 아이들은 당시 천하무적이었다. 그만큼 껌은 아이들의 깡을 상징할 정도의 엄청난 병기였다. 동시 순수한 아이들의 껌종이 싸움도 이해부터 시작됐다. 일단 껌종이를 주워 모으거나 일부러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껌 한 통을 사서 껌은 씹고 껌종이만 빼서 모아두고 껌종이 많은 친구에게 무조건 찾아간다. 상대가 보지 못하게 껌종이를 가리고 손을 쥐고 내밀면 한글 또는 영문 중 어느 한쪽을 맞추는 소위 홀짝 놀이와 비슷한 상대의 껌종이를 따오는 놀이다. 비싼 껌일수록 껌종이 계급도 높았다. 이땐 뭘 해도 재밌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껌을 출시한 3대 산맥은 혜태와 롯데, 그리고 오리온 싸움이었다. 하지만 혜태 제품은 몇 개 안 되고 롯데가 당시 껌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수두룩한 껌이 나왔다. 그 뒤를 오리온이 바짝 추격했다. 아직도 초코파이는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으로 초코파이 시장을 앞세워 껌 또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 회사들이 출시했던 껌 이름은 하나같이 촌스러웠다. 이름조차도 특이하고 별나면서도 나름 순수한 면도 있었다. 그럼 기억나는 껌들이 있는지 일단 추억을 소환했다.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귀한 유물이 된 이 껌종이들은 당시 세월을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잣대가 됐다. 혜태에서는 추인껌 치클스피아 CHCLESPEAR, 치클주시 CHICLEJUICY, 치클민트 CHICLEMINT, 셀렌민트 SALENMINT, 난 허브껌 HERBGUM, 화이팅껌 FIGHTING, 모드니껌 MODNIGUM 등이 당시 가장 인기를 누렸던 껌들이다. 이 가운데 화이팅껌은 혜태. 껌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파이팅이란 특별껌을 출시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롯데에서 출시한 아이스크림 껌 ICCREAMGUM, 같은 회사 풍선껌 황금철인 영문 없음, 향기나껌 HYANGGINA, 롯데환시껌 FANCYGUM, 롯데딸기껌 STRAWBERRY, 롯데환희껌 WHANHE, 라일락 LILAC, 만화 있는 풍선껌 우주작전 영문 없음, 수노아 영문 없음, 슈가프리 롯데후레시민트 FRESHMINT, 롯데스피아민트 SPEARMINT, 롯데 주시우레시 JUCY&FRESSH, 커피껌 고려인삼껌껌, 이브이브, 영웅 HERO, 꽃향기껌 PERFUNE, 라일락껌 LILAC 등 그 종류와 맛도 다양했다. 롯데는 노골적 껌 마케팅을 했다. 대부분의 껌 앞에 자사 네이밍인 롯데를 붙여 롯데껌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혜태나 오리온에 맞서기 위해 후발주자인 롯데 껌을 고의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초전을 펼쳤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껌 네이밍 앞에 촌스럽게 굳이 롯데를 붙여야만 했을까 싶다. 특히 롯데는 풍선껌인 우주작전은 껌 속에 만화를 별도로 그려넣어 만화를 보면서 껌을 씹고 풍선도 불며 일석삼조의 신선한 돌풍을 몰고 와 껌 마니아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당시 아이들은 만화방이 한창 인기를 누렸는데
어쩌면 껌도 그 시대 흐름을 반영했던 것 같다. 마지막 오리온 딸기향 아이스크림 껌 스트로베리 ICE CREAM GUM 바나나향 아이스크림 껌 버네너 ICE GREAM GUM 계피껌 CINNAMON 능금껌 애펄 슈퍼민트 SUPERMINT 후르스껌 FRUITS 신바드 영문 없음 등이 가장 많이 팔려나갔다. 그 가운데 계피껌은 아이들에게 입맛이 맞질 않았고 건강을 생각한 어른들 사이 인기를 누렸던 제품이다. 앞서 롯데에서 건강껌을 출시한 고려인삼껌과 막강한 양대 라이벌을 누렸던 껌으로 유명했다. 껌 한 번 안 씹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껌을 고르는 취향도 성격도 제작각이다. 이 껌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귀찮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겠지만 그 당시 우리에겐 껌종이는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껌종이를 보면 줍고 모으고 놀이를 통해 친구의 껌종이를 따려고 발악했다. 길에 떨어져 발자국이 선명하게 밟혀 있어도 흙의 절반에 파묻혀 있어도 상관없었다. 동네 슈퍼마켓을 샅샅이 뒤지는 수고로움도 마다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 조각이다. 그야말로 껌종이 모아 자랑하는 껌값으로 행복해졌던 추억과 맛이 있던 시절이었다. 껌종이는 다른 수집품처럼 세월이 흐른다고 금전적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대신 껌종이 하나하나에 깃든 추억을 모으면서 지난 세월을 훔쳐보는 재미가 있다. 몇 장이더라도 연상되는 추억이 제각각 있다. 통상 이 말은 요즘 껌종이 수집가들이 내뱉는 말이다.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출시한 껌의 종류는 한 세트에 10만 200여 종이 넘는 데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껌종이에 대한 추억도 다양하다. 유년 시절 즐겨 했던 껌종이 따먹기 놀이 외에도 껌종이의 예쁜 도안과 멋들어진 글귀는 연애 편지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껌을 하도 씹어 치아가 빠지고 도서관 책을 모조리 뒤지고도 허탕을 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비일비재하다. 그때 그 시절 상대의 껌종이를 따서 내 손에 수북한 껌종이가 형형색색 쌓여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것이 부족해서 껌종이 마저 소중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그땐 그랬다.